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1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바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영상은 조작됐다는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조기에. 조작됐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이 매번 질문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안 믿을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의혹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영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바로 공상과학 영화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겁니다. 호호. 자, 아폴로 11호 달 착륙 1년 전인 1968년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나사가 큐브릭 감독을 스카우트, 달 착륙 조작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형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네. 전 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1980년 큐브릭 감독의 또 다른 명작 샤이닝에 아폴로 11호에 대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 코드가. 자, 먼저 영화 주인공인 잭의 아들 데니가 입은 스웨터에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고요. 저 뒤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걸 입고 나왔어? 그럼요. 저걸 왜 입고 나와? 그러게. 데니가 앉아있는 카페트의 무늬는 실제 아폴로 11호 발사대 패턴과 유사. 그러네. 보십시오. 저런 패턴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공 잭이 속담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고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ll, ALL이 어머머. A11, 즉 아폴로 11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큐브릭 감독이 진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대회비니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 혹시 뭐 큐브릭 감독이 뭐 해명은 했나요? 아쉽게도 큐브릭 감독은 이 음모론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을 안 해? 왜 부정 안 해? 그리고 1999년 결국 큐브릭 감독이 세상을 떠나며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이 묻히는가 싶었는데요. 여봐. 그런데 16년이 지난 2015년 영국의 영화 제작자 패트릭 모레이가 생전 큐브릭과의 인터뷰를 공개. 어머머머머머.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NASA promised me and gave me a lens, a special lens, which they used to photograph the moon. 진짜 저렇게 말했네. 자백을 했네 그냥. 음모론이 아니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영상 속의 목소리는 실제 큐브릭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음모론자들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 결국 큐브릭 감독을 둘러싼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음모론의 주인공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단체인데요. 일명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입니다. 많은 그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뭐 만화고 다 나오죠. 오늘 주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조직. 그렇죠.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일루미나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으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은밀하게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지배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1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애플밸리 마을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둔 데이비드 카롤리와 그의 아내 코멘 또 5살 딸 라니아까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소름 끼치게도 사건 현장의 벽면에 새빨간 피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 알라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의문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파병군 출신인 크롤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크롤리 가족을 죽인 건 일루미나티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뭐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일루미나티가 진짜 있다면 일루미나티쯤 되는 단체가 뭐하러 크롤리 가족을 죽여요? 그러게. 사실 이 크롤리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년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는 칩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롤리 일가족을 몰살, 영화 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필 그 영화 제작 발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냥 뭐 이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달 착륙의 진실과 일루미나티의 존재. 과연 언제쯤 이 음모론의 검은 내막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9일 공개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 운영 체제,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요즘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 A사의 서비스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A사가 음모론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스위스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있잖아. 얼마 뒤에 스위스 여행사가 떴더라고요. 친구랑 있을 때 의자 사야지? 라고 말했더니 인터넷에 의자 광고가 떴다니까요? 자, 일부 A사 이용자들에 따르면 A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브라우저,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사용자의 목소리를 24시간 도청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광고 제공에 사용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빅데이터 만드는 건 유명하잖아요. 음성을 안 본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긴 하다. 자, 그리고 이런 음모론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A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및 오디오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란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항목 때문에 음모론이 더욱더 확산된 겁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홈스피커에서 음악 틀어줘. 이렇게 명령어를 말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선 사용자의 음성을 기록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어와 비슷한 발음이 들릴 경우 인공지능이 잘못 인식,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A사의 도청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하지만 A사 측에 따르면 목소리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권한 허용으로 수집된 음성 데이터 역시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맞춤형 광고가 노출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A사 포함 스마트폰 내 앱들에서 사용자도 모르게 음성 파일이 전송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 그럼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실제로 A사 기반의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은요, 검색, 기록, 위치 등 생활 패턴을 분석한 정보를 조합, 즉 옛날에 한 번쯤은 검색했거나 관련 게시글을 클릭했던 정보 등 A사에서 워낙 나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뭔가 관심 있다는 건 내가 클릭했던 기록이 남아서. 아니, 하도 사재끼니까 예. 샀던 게 자꾸 떠. 검색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이거 검색했던 게 분명해. 육중날 면도날이 자꾸 뜨거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은 편해졌지만 편리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음모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8위 공개합니다. 모모모 연쇄 사망 사건. 2017년 8월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이송된 한 남성.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죽음이 알려지자 세상에, 이번에도 또 죽었다고? 분명 뭔가 있긴 있나 봐.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또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고. 뭐죠? 사망한 남성의 정체는요, 수단 주재 러시아 대사 미르가야스 쉬린스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쉬린스키가 사망한 2017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해외 주재 러시아 대사 4명이 총상과 심장 질환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사망한 4명의 러시아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관 7명과 러시아 내 주요 관료까지 총 9명이 이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뭐 사인이 좀 다르다고 해도 9개월 사이에 9명이 죽었다는 게 이건 우연의 일치로 보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각국에 있던 러시아 외교관 대사들이 이렇게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죽은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이 러시아 외교관들의 잇따른 죽음에 미국의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요. 사망한 대사들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얘기 많았지. 2016년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한 폭로 전문 사이트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자 당시 민주당 측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승리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 일명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트럼프 관련 음모론 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에서 벌인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망한 해외 주재 대사들과 고위 관료들이 반푸틴 인사들로 세상에. 푸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 연쇄 사망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음모론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7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음모론 소개에 앞서서 이번 특종과 관련된 인물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이건 참 몇 달 전에 돌아가서 그 일론 머스크한테 그 입 좀 담으려고 하고 싶어요. 어우 시원시원한. 와, 진짜 시원하게 얘기해. 조승우 씨도 물렸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승우 씨가 일론 머스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던 이유. 지난 4월 말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암호화폐 비코인이 5월 10일 미국 내 가격이 7% 이상 폭락. 국내 시장에서도 13% 이상 대폭 하락하며 그야말로 한순간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쳤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였던 겁니다. 아유 정말 많은 피해자가 있죠. 왜냐면 지난번에 SNS로 주식 시그널 같은 거 잘못 줘가지고 그치. 요동을 쳤잖아요. 뭐 맞아요. 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제 주변에서는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지난 1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SNS에 단 한 줄, 샵 비코인이라고 올리자마자 반나절 만에 비코인이 18% 이상 폭등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였고요. 이후 비코인으로 T사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전일 대비 비코인의 가격이 약 15% 상승. 그런데 지난 5월 10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SNS를 통해 저희 전기차 구매 시 허용했던 비코인 결제를 중단하겠습니다. 비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할 때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비코인 결제를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난리 났죠, 전날. 갑자기 저러면 어떡해.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들썩였잖아요. 난리 났죠. 자, 그런데 비코인에 대한 그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아니 혹시 D코인 띄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곧 T전기차 D코인 결제 승인할 듯. 일부 누리꾼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 비코인 악재를 터트린 이유가 또 다른 암호화폐인 이 D코인을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건데요. 실제로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D코인 수호 천사를 자처 스스로를 D코인의 파더로 부르는가 하면요. 본인의 SNS에 D코인의 상징인 시바견과 관련된 다수의 밈을 게재해왔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D코인을 띄우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겠죠.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현재 비코인 채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 맞서 미국이 패권을 쥔 암호화폐를 찾아 적극 지원에 나섰는데 이 가상화폐가 바로 D코인이라는 거죠. 아니,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정말 D코인을 띄우기 위해서인지 진실은 일론 머스크만 알고 있겠죠.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헌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네.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다가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팰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